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네. 21일 이제 대통령이 검찰청사 이제 포토라인에 설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 검찰청사 주변이 분주해진 것 같아요. 벌써 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검찰청사의 모습이죠? 네,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인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 저렇게 노란색 테이프들이 세모 모양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세모 안에 아마 서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세모에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말들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 대통령 아무 말 없이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유구무원 그냥 들어간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죠. 바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바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갈 때 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짜봤는데요. 어거지로 엮였다. 엮였다. 네, 이런 얘기 했었나? 어거지란 얘기를 했었나? 싶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목요일이군요. 네. 하루라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네. 자, 신 의원님. 네. 일단 우리가 저희 시나리오를 좀 준비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 모습. 예, 그런데 네.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청와대 나가면서 삼성동 들어가면서 한 그 이야기가 사실상의 불복으로 지금 느껴지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헌재 결정을.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말이에요. 저 수사 이후에 불구속 수사를 할지 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그 법적 형평성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구속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게 상식적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우리 박세훈 앵커가 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가 본인의 구속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네. 예를 들면 네. 송구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그 반성하고 뭐 하는 자세가 좀 어느 정도 읽히면 예. 검찰 수사에 또 최대한 협조하겠다. 성실히 임하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되면 불구속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불복하는 듯한 이거 어거지로 엮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야 이거 뭐 증거 인멸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구속하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커질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아마 고민의 지점도 그걸 거예요. 이 네.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아마 지금의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성 변호사님. 보니까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검찰에서 한 300개 정도 질문을 준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혐의가 13개죠. 그러면 그렇죠. 질문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그 비교적 단순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만 8개, 특검에서만 해도 5개. 5개, 13개인데 맞아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범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임기와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범죄 사실이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다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 맞아요. 자료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시를 한다랄지 아니면 뭐 안종범 전 수석의 말에 의하면 이러는데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왜 부인을 하느냐? 이거 추궁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네. 따진다고 보면 일단 뭐 질문사항도 굉장히 많지만 네.
원칙적으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번 조사를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아마 검찰에서는 한 번 정도 조사로 끝내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해야 할지 이제 안종범에 대한 어떤 지시한 부분 또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부분을 하는데 본인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간이 좀 굉장히 길게 걸릴 수 있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네.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할 것이고 그러면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아주 답답해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나는 혐의가 너무나 많고 네. 또 증거도 너무 많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너무 심사숙고해서 진술을 하게 되면 시간이 무한정으로 길어질 수 있고요. 네, 네. 이제 한 번 조사라는 것이 꼭 그날 조사하고 다음날 조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뭐 다음날까지 조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예. 또 조사를 하다가 그러면 오늘 저녁 밤샘 조사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동의를 하면 밤샘으로 가지만 네. 나는 못 하겠다면 다시 다음날로 가든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음날로 가면 검찰 수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또 거기에서 단편적으로 또 박 전 대통령이 일부는 뭐 네. 대답을 하지만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좌우될 수 알겠습니다. 있죠. 네, 실제로 검찰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 전 대통령 경우에는 말도 잘하고 또 변호사니까 법도 잘 맞아요. 알아서 많이 답이 아니까. 바로바로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좀 신중한 성격이다 보니까 답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예상외로 오래 걸릴 가능성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그런데도 의외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혐의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면 신중한 성격과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를 맞추느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외로 전체적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본인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일관할 경우에 네. 시간은 오히려 의외로 좀 짧게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자주 2차, 3차 소환하기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한 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정을 전후한 시간 내에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네. 생각이 들고 대통령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대답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김광성 변호사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입을 다물고 함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관여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일관할 경우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검찰청사에서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대질 신문 가능성이 나오는데, 실제로 검사하셨잖아요, 우리 변호사께서는.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 자연인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검찰은 그냥 단순한 피의자로서만 뭐 대우를 한다면 당연히 네. 대질신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대질신문이 뭐 최순실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다 모른다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질에서 어.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대질에서 제일 건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이다. 안종범 수석. 왜냐면 안종범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지시해서 다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수첩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러한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한 적 없다. 그럼 대질을 하게 되면 아니 박 전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거짓으로 이걸 했겠습니까?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대질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이거 뭐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니까 네. 또 박 전 대통령과 대질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아마 대질 신문을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대질 신문을 하지 않겠다 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을 데리고 왔어요. 그거 대질 하시죠. 그러면 나 할 일이 없다. 대답 안 해버리면 대질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질 신문 자체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둘이 의미가 없다. 그렇죠. 내가 앉는다고 대화를 않겠다고 하면 뭐 그 부분은 검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달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검이 대면 조사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 특검에 최순실 씨를 불러다 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대통령한테 물어본 다음에 최순실 씨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바로 확인하려고. 그래서 네. 보통 지금 뭐 이번에 조사에서도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때 그 옆에 네. 최순실 씨를 불러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도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여기서 A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B라고 얘기하는데 옆방에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그 B가 아니다, C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의 그러니까 동시간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은 네. 실제 대질은 직접적으로 대질을 시키지는 않지만 그 대질 그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 전직 대통령이 되고 안종범 수석도 이제 전직 수석이고 그렇지만요. 본인이 모시던 분한테서 그분에게 그 뭔가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인간적으로도 되게 심적인 부담이 좀 심리- 있겠죠. 심적인 부담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예를 들어서 대질신문 원치 않겠지만 네. 안종범 전 수석도요. 만약에 대질하라 그러면 상당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영호 소장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21일 화요일 날. 그럼 서울중앙지검 어디에서 조사받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여기가 좀 굉장히 특징적이고 재미난 곳이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몇 호입니까? 705호실. 네. 705호실인데 여기가 그냥 일반인들이 조사받는 데래요. 한 4평 정도 되고 뭐 휴게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 705호실. 원래 전직 대통령은 그동안 네. 대검 중수부에서 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대검찰청의 중수부가 기획수사라든가 정치적 의도의 수사 때문에 네.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치범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에도 특수조사실이 있었는데 예. 몇 해 전인가 2011년도에 그 조사실에서 조사한 피의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수조사실도 없애버리고 일반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서너 평 남짓하고 거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별도의 세면실이 없고 조사만 할 수 있는 조사실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조사실을 받게 되는데 물론 조사실은 좁지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말한 범털이라고 하는 주요 피의자가 조사할 때는 그 화상 녹화를 통해서 그 검찰의 지휘부들이 네. 그 조사 과정을 보고 네. 실시간으로 추가할 것들을 쪽지로 건네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상 부장급의 그 수사 검사만 하는 조사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 수뇌부가 총 집중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실만 작아졌지 수사의 강도는 결코 녹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네.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김광상 변호사님 혹시 검사 시절에 여기 705호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검사 시절은 안 가보고 변호사 시절에는 변호사 아. 가보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그냥 4평 딱 되고 뭐 없습니까? 굉장히- 별다른 시설이? 굉장히 좁죠.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그렇죠. 조사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옆에 최순실 씨를 불러놓고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 수사를 받잖아요. 화장실도 없으면. 그럼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부딪힐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이제 조절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 시간이 길어지고, 네. 만약에 뭐 어느 정도의 그 텀이 있을 거예요. 있고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조사하다가 좀 쉬고 싶다 하면 뭐 그것까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동선이 되도록 겹치지 않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바로 뭐 옆방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아마 검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없다? 보고 그다음에 일단 검찰 자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가까지 예상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질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진술이 나와 있고 헌재나 또 형사재판에서 다 증언을 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안종범 전 수첩이랄지 어떤 정우성의 뭐 휴대폰과 관련된 파일 이런 것들은요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제가 볼 때는 조사 자체가 물론 뭐 굉장히 심도 있게는 이르겠지만 거기서 어떤 유죄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나서 이제 사법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요,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렇더라고요, 신 의원님. 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에서 1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자택에서 갖고 온 뭐 일식 도시락, 네. 일식 도시락하고 죽을로 이제 식사를 했다고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서초동 식당에서 시킨 특곰탕을 뭐 식사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새삼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뭐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그 청와대에서 음식을 챙겨주시던 70대 예. 그 요리사분이 계약직이었죠. 근데 그만두고 지금 삼성동 삼성동 자택에 와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또 이제 혼밥을 즐기시고 바깥에서 외식을 가급적이면 잘 안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이거 어떤 음식에 대한 그 취향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아줌마 도움 받아서 도시락 싸갖고 오셔가지고 네. 드셔도 뭐 그 원칙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제 예. 점심 시간 또 저녁 늦게까지 조사받을 때 식당 메뉴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왜냐면 배달이 좀 쉬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 곰탕, 시래기국, 곰탕, 그다음에 시래기국. 김치찌개, 예. 된장찌개 뭐 그 정도 한정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뭐 탕 위주로 밥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일식집에서 네. 도시락 시켜서 먹고 죽 먹었다는데 이게 굉장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럭셔리한 점심이에요. 럭셔리하죠. 럭셔리하고요. 예, 아, 검찰에서 네.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똑같이 이제 다른 피의자처럼 곰탕을 먹은 것으로 그 보이는데 앞에 특자가 붙습니다. 네, 특곰탕. 네. 특곰탕 이제 아마 고기 수익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받았는데 배가 많이 고프니까 네. 좀 좋은 특곰탕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박 전 대통령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아마 배달시킨 음식 먹지 않고 적어도 뭐 지금 있는 자택에서 이러는 아주머니가 네. 도시락을 좀 싸서 네. 점심시간 때쯤 해서 배달을 배달. 해줄 가능성이 크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70대 네. 그 네, 요리사분 네. 말씀하신 그거 한번 것 두고 봐야 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책도 바로 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검찰 조사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1시쯤에 자택으로 찾아갔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오늘 오후에는 이 변호인단이 대거 이 대통령 자택으로 찾아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아마 이 변호인단에 합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오늘 뉴스에 따르면 하지 않을 것이다. 합류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최재경 그 전 민정수석이 아마 검찰의 특수통으로서 대통령 관련된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마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재경 같은 사람이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하는 헌법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형사법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서 조사를 했던 최재경 변호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네. 문제는 최재경 변호사 측에서 비공개적으로 자문들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해왔는데 공식적 선임계를 내고 변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 전원이 있어서 예. 아마도 공식 선임계를 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만큼 이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고 본인이 특히 대통령이 탄핵받는 과정의 맨 마지막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로서 직접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마땅치 않아서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엮였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아마 최재경 변호사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 나도 엮이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좀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예. 근데 변호사님, 이건 어때요? 전용욱 전 의원 있잖아요. 한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있다가 지금 이제 돌아선 전용욱 전 의원이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네. 거부할 것이다라고 딱 단정져서 전용욱 전 의원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진짜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가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아니, 어제만 해도 저 그러니까요. 협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항상 단서가 붙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도록. 그래서 네. 이제까지, 이제 그 전에 이제 검찰, 대국민 사과할 때도 검찰에 대해 조사 받을 거에 대해서 앞에 단서를 항상 붙였어요. 필요하다면. 맞아요. 그거 붙였죠? 네. 또 특검에서도 뭐 되도록. 원칙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사실 약간 전화와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결이 다를 수 있냐면, 지금 검찰에서 시간을 여유를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날 어떤 이유를 들어서 뭐 기록 검토가 안 됐다. 변호사들하고 뭐 상의가 덜 됐다. 네. 뭐 아니면 뭐 몸이 안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다리도 좀 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리 부은 거하고 조사받는 거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암이 걸린 사람도 네. 아니면 뭐 휠체어 타고 와서 다 조사는 받아요. 그래서 다리 부은 정도 갖고는 뭐 거부 사유는 되지 않는데 특단의 거부 사유를 대고 제가 볼 때는 뭐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형사재판을 다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럼요. 부분은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은 3개월 안에 재판 끝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받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좀 보면서 네. 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만약에 조금만 뭐 15일, 20일만 뒤로 가도 네. 지난번 헌재에서 굉장히 지연 전략을 한 거와 똑같죠. 네네. 근데 조기 대선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신병 처리 문제가 구속을 있잖아요. 할지 말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사를 늦게 받고 또 신병 처리에 대해서 검찰이 대선이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결정을 하게 만들면 예. 검찰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만약에 하나라도 성공을 해서 대선이 끝나고 이후로만 넘길 수 있다고 한다면 예. 결국 새로운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하겠느냐. 그러면 정치 보복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조사받는 시간 예. 그리고 본인에 대한 구속 불구속 여부 이런 것은 늦게 갈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전효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뒤에 네. 비극의 여왕이 돼서 네.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다. 예,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네.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모든 세상 일이 자기 의도한 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예.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그 거짓말한 게 돼버렸죠. 다 거부했잖아요. 예. 그러면 요번에도 말이에요. 어저께 이제 여유를 주고 21일 출두하시오. 그 이제 적극 협조하겠다. 네.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무슨 뭐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한다. 그 동정 여론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비난 여론이 일어날까요? 전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박대 전 대통령에 대한 열혈 지지자들, 극소수의 열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동정론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범하고 일반적인 국민 절대 다수에서는 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는데도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무시하고 고도의 뭐 자기중심적 행동을 하느냐. 네. 어떻게 보면요 검찰의 고민을 덜어주는 거다. 저는 고민이요? 뭐냐. 예. 왜냐하면 이게 구속 수사를 해야 될지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될지 검찰도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검찰 조사 소환 거부하고 그러면요 간단해요. 그냥 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검찰의 그 고민을 덜어주는 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 여론이라는 게 일정 부분 존재하겠지만 그 동정 여론에 플러스 알파는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예. 핵심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민은 소환조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검찰의 여론에 아주 민감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시간도 충분히 줬는데 아마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나를 수용하면서 대신에 구속은 하지 말아다오라고 일종의 딜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딜을 거부해버리고 만약에 출석을 거부하고 불응한다면 아마도 검찰에게 긴급 체포라든가 긴급 체포를 통해서 구속에 대한 여론의 힘을 입어서 검찰의 강경 대응을 네. 오히려 자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에는 응하되 대신에 구속을 막기 위한 최선의 법리적 대응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짧게. 네. 저희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아요. 재밌는 얘기가. 21일이면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21일 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검찰이 수사의 의지, 그러니까 법과 원칙 말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21일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영장. 바로 강제구인해서 조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건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검찰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맞아요. 경남 합천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그거 봐주지 않고 바로 영장 신청해서 발부 받아가지고 네. 압수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